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는 인류 문명과 역사와 함께 해온 공간입니다. 문명사의 가장 중요기점인 산업혁명은 도시의 흥망성쇠를 사실은 좌지우지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 중심 도시 리버풀을 탄생시켰습니다. 2차 산업혁명 이후엔 자동차 산업의 메카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등장시켰죠. 그리고 ICT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은 어떤 도시를 탄생시켰습니까?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기술 융합이 이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떠오른 도시, 이 도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는 어디에 형성이 되겠습니까? 전 세계는 이 혁신 기술을 접목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인 똑똑한 도시 스마트 시티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를 어디에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 두 군데가 세종시와 부산의 에코 델타 시티입니다. 에코 델타 시티 중에서도 가장 이제 분양 끝났죠. 공공주택 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3블록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공공분양주택 사업자 민간 사업자 모집에 18개 건설업체가 이제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무려 18개 건설사가 이제 참여 의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열기가 있다. 그 중에서도 18블록은 이제 경쟁까지 붙었습니다. 경쟁이라는 게 이제 메인을 우리가 3개 블록으로 나누면 이 큰 사업들은 대개 보면 1군업체, 서울의 1군업체와 그 다음에 부산의 지역의 지역업체 6대4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제 참여를 시키는데, 이게 보면 이게 뭐 에코델타 시가 3,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지난 4일날 마감한 이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 시티 18, 19, 20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업, 부지가 15만 5,800평방미터니까 한 5만 평 되죠. 엄청난 땅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노른자입니다. 그 지도에 보시면 아시지만 딱 공원 옆에 붙어가지고 가운데 딱 노른자인데, 18블록은 대우건설, 포스코 등 7곳. 그러니까 18블록에만 1군업체, 대우건설, 포스코, 그리고 지역업체 이렇게 7곳이 이제 신청을 했고, 19블록은 이제 대림산업 등 7곳. 그러니까 대림산업이 1군업체고 나머지 6군단은 부산 지역이란 말이죠. 20블록은 이제 GS걸선과 이제 나머지 3개의 지역업체들이 이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건설사들로 보면 이제 18블록이 가장 경쟁이 이제 2대1이죠. 2대1이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이 설계비가 무려 뭐 30억 내지 4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냥 거의 40억 이상 설계비는 날리는 겁니다. 기초조사까지 하면 50억 되겠죠. 그런 어떤 부담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건설사들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분은, 그것은 사실 이게 뭐 흔한 건 아니죠. 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18블록이 가장 핫하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평가도 그 18블록이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 기술 제한 배점도 받고 뭐 이렇게 좀 하는데, 부산 지역업체 이제 의무도급 비율이 얼마냐, 그게 가장 중심 관심사겠죠. 왜냐면 북한도 지금 보면 뭐 그게 지금 상업지역에 좀 더 생활형 숙박시설 집어넣으면서 롯데건설 뭐 이런 대기업들에게 다 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지역업체의 의무도급 비율을 이제 40%로 제한을 했습니다. 40%로 제한했고,
18블록에 지원한 건설사 쭉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표에 있습니다만 쭉 한번 보면 추정 사업비가 지금 18블록은 3,387억에 이르는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이제 1군이고 대우건설이 한진중공업, 동원개발, 한창 ENC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선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그 다음에 하워드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하고 이제 설계를 맡기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에 맞서는 포스코 건설은 부산의 우성종합건설과 손잡고 이제 종합건축사 사무소 동일건축에 이제 그 건설을 맡기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구역 이제 두 개가 이제 경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좀 공사비는 좀 적습니다. 3,309억이 되는 19블록은 대림산업을 비롯한 7업체가 이제 참고 영세를 냈는데, 대림산업은 이제 극동건설, 이건 지역업체입니다. 대성문, 신화종합건설과 해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종합건축사무소 건원에게 이제 설계를 맡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규모가 적은 부위죠. 추정 사업비가 2,900억, 적다 하지만 2,900억입니다. 20블록은 이제 GS건설이 이제 경동건설, 산미건설, 지원건설 등이 네 곳과 함께 참고 영세를 제출했습니다. GS건설은 이 네 개 업체들과 함께 이제 상직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이제 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구역은 2대1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경쟁 구도를 이제 못하게 경쟁이 안 되고 단독 한 컨소시엄들이 들어온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니 경쟁이 치열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약하냐, 에코데이터지가 실패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지역업체 의무 비율을 40%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세개 블록에 이제 중복 참여를 제한했기 때문에 18블록에 하고 19블록에 들어가고 이렇게 못하고 한 쪽만 제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안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됐다. 그리고 일군 업체들과 지역업체가 사전에 좀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한 결과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개 블록 모두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19 이제 확산으로 분양성이 어떨까 하는 어려움, 그 우려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중대형 건설사가 많이 나서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지금 18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적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공사가 제대로 되면 사실은 뭐 18구역이 지금 부지가 얼마입니까? 5만 5천 평방미터니까 이 한 15,000, 6,000평 되죠. 그리고 이게 지하 2층, 지상 16층, 1,040가구로 건설되고, 19블록은 비슷한 규모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19층, 뭐 이런, 20블록은 한 47,000평방미터니까 얼마죠? 뭐 한 15,000평 됩니까? 지하 2층, 지상 22층, 899가구 그렇게 분양하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여러분 아다시피 스마트시티가 부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부산 지역도 엄청나게 이제 서부산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대단위로 그냥 발전이 되는 거죠. 하고 거기에 이제 북한 그 신항이 개발이 되고 그게 가덕도까지 이제 공사비가 되면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제 시공 마케팅을 하고 시공사가 도시공사가 이제 분양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급 공사인 거죠. 그러니까 민간 건설업자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가가 한 1,200에서 한 1,3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뭐 상당히 3편이죠. 3편이고 18블록이 공사비가 3,300억, 19블록이 공사비가 3,309억, 20블록이 2,909억, 그 전체 사업비가 9,605억입니다.
그 중간에 지급될 공사비가 약 한 5,700억에 이른다고 이러니까 도시공사에 추산을 하니까 상당히 뭐 부산 지역 업체수도 이게 호재죠. 호재인데 이제 분양만 좀 잘 되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사업지는 이 동쪽으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서고 서쪽으로는 주상, 업무, 시설, 의료 시설 등이 들었습니다. 에코데타 시티가 친환경 아주 그 명품 주거단지로 지금 건설 중인데 이 노른자의 땅에 제대로 된 아파트가 들어서서 부산의 시역을 또 한층 더 서부산을 발전을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해운대, 수영, 동네, 남구만 볼 게 아니고 이 낙동강 넘어 서부산 쪽의 어떤 축도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